자, 안녕하세요. CFC 마지막 주차네요. 예, 6주차 강의를 맡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오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10월도 열심히 달려왔죠. 바깥에 이제 풍경을 보면 단풍을 떠나서 이제 낙엽이 지고 있는 그런 풍경을 보이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는 저희가 또 리더스 차원에서 엊그저께죠. 또 원주의 치악산의 전기를 또 받고 왔는데,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예, 그렇게 또 힐링하고 또 비즈니스에 매진하고, 예, 그런 멋진 사업. 세상에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 마지막 주차이고, 또 이번 주도 10월의 마지막 주, 마감 주죠. 또 힘을 내서 배움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멋진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6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6주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LOS, 예, 라인 오브 스폰서십의 약자죠. LOS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자,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네트워크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왜 깊이와 폭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인데 하지 말아야 될 항목들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본사가 정해놓은 아메이의 윤리 강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한 그룹이죠. 월드와이드 드림 빌더스 코리아가 정해놓은 윤리 강령이 있어요. 이건 구속력은 없지만 많은 성공자들의 경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고 이런 것들은 지켜나가자, 우리끼리의 성장을 탄탄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강령들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의사소통 방법,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attitude is everything 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세, 너무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나의 셀프 이미지를 갖추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비전과 가치로 오늘 마지막 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OS와 네트워크의 균형. 이 사업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나의 경험과 내가 배운 지식으로 아메이가 우리한테 주는 멋진 아이템, 제품과 아메이가 만들어 놓은 성장 플랜, 예, 보너스 플랜이 사람을 통해 전달되고 쌓이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예,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LOS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그물을 짠다 그러죠. 라인 오브 스폰서십. 네트워크 상에 내 역할과 위치를 알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 만약에 이제 막 사업을 회원가입해서 시작하신 분이라면 내 위에 스폰서는 있지만 내 밑에 파트너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을 만들고 소비자를 만들고 또 파트너를 만들게 되면, 또 나는 누군가의 스폰서이기도 하고 나는 또 누군가의 파트너가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위치, 포지셔닝을 잘 깨닫고 알고 진행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이 사업은 팀 비즈니스예요. 예, 함께 도모해서 성장하는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혼자 이기적으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팀에 맞춰서, 아메이가 주는 시스템의 포괄적인 프레임 안에서 그 팀에 맞춰서, 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 룰에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게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상한 식으로 아메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을, 범주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마이웨이식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내 파트너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배워요. 그게 복제되는 거죠. 예. 점점 복제가 될수록 희한한 방향으로 가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본이 뚜렷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심을 갖고 시스템대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로스맵에서의 어떤 중요 사항들을 좀 짚어보자면, 팀 퍼스트 비 라스트라고 되어 있죠. 예, 물론 내 사업이긴 하지만 팀워크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팀이 먼저인 마음가짐을 가지면, 그리고 내가 나중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사업을 임하면, 그 여러분이 참 특이하게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름길이에요. 다 내 것만 이기적으로, 예, 그렇게 챙기고 그 스폰서의 말, 그다음에 시스템의 말을 듣지 않고 한다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스폰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소통이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들만의 전문 용어로 우산을 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우산을 치는 순간 비는 안 맞지만 그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내려다볼 방법이 없어요. 예. 어떤 말이냐면 내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파트너들을 만들고 또 뎁스 파트너가 나오고 팀이 생기고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내 색깔대로 내 말이 다 먹히게끔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리더십과는 다른 문제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위에서부터 올바른 시스템이 내려오다가 단절이 되겠죠. 나만 잘못되면 상관없는데 내가 후원한 귀한 파트너들도
그 위에 시스템, 스폰서님과 업라인 스폰서님이 말씀하시는 그 귀한 경험과 귀한 가르침이 단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못할 짓 아닌가요? 예. 그러지 마라, 절대로. 그래서 상하가 내가 먼저 스폰서님과 시스템에 소통하고 내 파트너들을 스폰서님과 업라인 시스템과 소통하게끔 내가 매개체 역할을 얼마나 매끄럽게 잘하느냐. 그 여러분한테 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 커지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파트너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누구나 다 아메이를 전공 과목으로 배우고 오지 않았어요. 여기 와서 저도 아메이에 대한 용어를 배웠고요. 아메이에 대한 방법을 배웠어요. 누구나 다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와서 나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요. 나 SP가 되고 싶어요. 라고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친구가 그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미워져요. 그쵸? 그리고 PB를 보면 뭐야 하겠다는 애 맞아? 안 하겠다는 애가 맞아? 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 친구의 잠재력을 이끌어주는 게 스폰서다. 그 친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동기부여해주는 게 스폰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친구의 PB만을 믿다 보면 서로 간의 소통의 문제도 믿음의 문제도 깨어지기 쉽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사업은 문화센터나 친목 사업이 아니에요. 만나서 같이 뭐 브런치도 하고 홈파티도 하고 같이 뭐 커피숍도 하고 밥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하니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목적성에는 성장에 있다.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한 모든 것들에 대한 문화예요. 예. 그 비즈니스 관계임을 까먹지 말자. 특히나 하루 동안의 골든 타임들이 있죠. 예. 그런 타임에 너무 친목만을 도모하다 보면 특히나 이미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들끼리 그러면 그거는 아메이 타임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니까 그래서 저도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파트너들을 상담하거나 혹은 뭐 비즈니스 미팅을 하거나 할 때는 공휴일이나 혹은 밤늦은 시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오전 미팅이 10시 반에 있잖아요. 저녁 미팅은 8시에 있잖아요. 왜 굳이 평일에 2시에도 방송할 수 있고 4시에도 방송할 수 있는데 왜 안 그럴까요? 그때는 뭐다? 비즈니스 워킹 타임이다. 우리가 신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타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말, 크로스 라이닝 금지. 크로스 뭐예요? 서로 간에 크로스 라이닝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대부분 형제 리더님들 간에 이제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거죠. 나는 내 하나의 로스맵과 벗어난 분을 형제 라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아메이 사업에서는. 그런 분들과 이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소통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적대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혹은 스폰서님이 계신 자리에서 비즈니스적인 어떤 소통을 함께 나누는 건 상관이 없지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개별적으로 카톡을 한다거나 스폰서님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거는 여기서는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서로 사업이 잘 되는 분위기면은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업이 어떤가요? 잘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좀 슬럼프가 있을 수도 있고 좀 정체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불만들을 그에게 표현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사람의 입은 긍정의 말보단 부정의 말을 하길 더 좋아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형제 리더도 같은 상황이거나 같은 걸 느끼고 있다면 맞장구를 치겠죠. 그럼 그게 사실이 돼버리고요. 그게 정석이 돼버려요. 아, 이렇구나. 특히나 공동의 스폰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동의 패밀리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부정의 말이 서로 공감이 된다면 그로 인해 이 귀중한 사업,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잡았던 그리고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다짐했던 이 귀한 사업을 놓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갈 때 혹시 차편이 없어서 형제 리더의 차를 같이 타고 가는 스폰서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거조차 여러분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든. 예. 자, 그리고 팀 분위기는 내가 살린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팀의 그 단톡방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인증샷도 올리고 같이 동기부여되는 명언도 올리고 좋은 글귀도 올리고 프로모션 정보도 올리고 하면서 그 팀을 살려내세요. 그게 결국 여러분의 파트너들이 그 방에 조인이 됐을 때, 예, 다 여러분에게 복이 돌아오고 내 파트너를 살리는 길입니다. 예. 형제 라인에 대한 관심을 마찬가지로 끊으셔야겠죠. 나랑 동시간대에 사업을 진행했거나 혹은 나보다 늦게 사업을 진행했는데 뭐 더 잘 되거나 혹은 더 안 되거나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이라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나한테 전혀 내 사업에 도움이 안 된다. 어차피 이 사업은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지, 만약에 내가 잘 사업이 안 되는데 나보다 먼저 한 분도 상황이 안 좋아. 그럼 내가 안심하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될까요? 예,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 혹은 나는 별론데 나보다 늦게 하거나 나랑 비슷한 시기에 했던 리더님이 더 잘 돼. 그럼 내가 부럽기만 한 게 아니라 속상하겠죠. 그 속상함이 쌓여지면 이 사업이 재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굳이 남의 비즈니스 상황을 알려고 하지 말고 스폰서님께도 물어보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의 균형이에요. 자, 아메이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용돈을 벌라고 스몰 비즈니스라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빅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초기에 만들으셨던 그런 멋진 드림들, 그다음 Y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려면 꾸준한 수입이 들어와야 돼요. 다시 말해 인세 수입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건 인세 수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나로부터 저번에 말씀 프론트 라인 F1서부터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이거를 이제 뎁스, 깊이라 그러죠.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자, 깊이는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가져다 줘요. 그렇겠죠. 밑으로부터 소비자가 만들어져서 계속 그 매출과 포인트 PB는 뭐다? 누적이 되기 때문에 레그가 깊을수록 그 레그의 수입은 안정성을 가져요. 자, 이 오른쪽에 거는 뭐예요? 폭이에요, 폭. 폭은 수입의 크기와 관계가 있어요. 내가 밑으로만 쭉 내려간다면 이게 이제 아메이의 수입은 퍼센트의 개념으로 먼저 빼주고 남는 게 올라가는 개념이잖아요. 특히나 초기에는 너무 깊어. 너무 깊기만 하고 내가 이제 폭을 신경을 안 썼어. 그럼 나한테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이제 내 프론트 라인들을 계속 후원해 나가야 되고 소비자 레그를 만들어 나가야 되죠. 그게 이제 나의 수익과 직관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만들어 가야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5주차 때 말씀드렸던 코어 플러스, 이번에 바뀐 아메이의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구조를 가지고 정확히 뎁스와 위스를 균형 있게 만들면서 성장해야 아메이가 만들어 놓은 최고의, 지금 현재 최고의 보너스들을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방침인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이렇게 폭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다 깊이 내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깊이 내리는 뎁스 작업을 하되 내 퍼스널 후원에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이 뭐죠? 원 스텝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으로부터 브론즈 빌더, 그 브론즈 빌더의 레그들을 키워가면서 내가 SP가 되고 그렇게 PT가 되고 그러면서 그 세 레그의 성장과 또 다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내가 후원해내고 소비자 레그를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사파이어, 에메랄드가 되시면 훨씬 더 탄탄하고 아메이가 주는 모든 보상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폭의 중요성은 아까 수입을 늘려준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폭은 성장성을 확보해요. 다시 말해 아메이서 핀이란 레그수, 레그의 어떤 그 성장과 직결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한 줄기만 깊다면 그 다음에 핀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예, 그럼 빅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 건 위스의 중요성과 맞물려 있더라. 그리고 폭이 넓으면 이 밑에만 쳐다보고 밑에서 안 올라오면 내가 부담이 되고 많이 올라오면 그 달에 부담이 안 되고 하는 일들만 반복된다면 이 밑에 파트너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다른 사이드 레그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분위기 좋은 팀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깊이의 중요성, 깊이 내려가는 뿌리라 말씀드렸죠. 안정성을 높여주고 깊이가 깊지 않은 레그는 성장이 힘들 수밖에 없겠죠. 예, 밑에 이제 쭉 폭은 늘려놨는데 그 깊이들이 다 얕다면 그게 이제 하다가 관두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달도 있을 테고 그럴 때는 사실은 매출을 모으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깊은 레그를 만드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 깊게 만들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1번 레그가 깊어지고 또 2번 레그가 깊어지고 또 3번 레그가 깊어지고 깊게 만들면서 또 프론트 작업을 하고 그런 일들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레그가 깊을수록 그 레그에서 이 사업을 액팅하게 할 수 있는 키 리더가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더 많죠. 더군다나 중간에 있는 회원이 크게 사업에 관심이 없다가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매출로 인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개념을 더 알아듣기 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그의 깊이가 그 팀의 실질적인 사업자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유리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메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강제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왜 만들어 놨을까요? 예.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창업자의 이념인 거죠. 불로소득이 없는 정직한 비즈니스를 구현해 나가야 아메이도 롱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자, 첫 번째, 제품 진열 진열 판매 및 전시 금지. 이게 뭔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메이는 점포를 허용하지 않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포를 허용한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죠. 이거를 제가 이제 과거에 저도 이제 6주차를 설명할 때 집어넣었던 그 사진인데 그 사이에 예, 첫 번째 사진은 쓸모가 없어졌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철수했죠.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아직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자, 저걸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저게 평등성과 왜 관련이 있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많은 곳에 예. 그러면 거기에는 뭐예요? 임대료도 되게 비싸겠죠. 인파가 많으니까. 예, 중심 거리고 그런 데다가 아메이 매장을 딱 차려가지고 물건을 쫙 깔아놓고 인테리어를 쫙 해놔. 그럼 지나가는 사람도 누구는 관심이 더 많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난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력으로 훨씬 더 쉽게 PB를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평등성이 어긋나 버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런 점포를 허용하기 때문에 뭐 돈이 많거나 적거나 점포를 차려서 해당 제품들을 갖다가 진열하고 하려면 자기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점포를 차리면 일단 회사는 좋아요. 그쵸? 일단 물건을 많이 사다가 진열해 놔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지원해 주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 처음에 있는 화장품 회사 망했지만 저 망했을 때 폐점했죠. 폐점할 때 저 철수 비용, 저 폐점 비용을 그 회사가 보전해 줄까요? 일부 지원해 줄까요?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결국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아메이는 절대로 점포로 허용하지 않는다. 자, 진열 판매와 전시가 꼭 어떤 공간, 상가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저쪽에 오늘 무슨 큰 행사가 있네. 나는 그러면은 문 앞에다가 뭔가를 놓고 아메이 제품 쫙 진열해서 나올 때 아메이 제품을 팔아야지. 이런 거조차도 금지. 예, 알겠죠? 그 다음에 미승인 광고 행위 금지. 아메이가 승인하지 않은 채널, ABN, SABN 외의 채널에서 물건이 오고 가는 행위들. 온라인 판매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아메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타사 제품과 비교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과장 광고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유인 행위를 한다든가, 예, 그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말아라. 예, 그런 것들 잡아냅니다, 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변경 및 재포장 금지. 과거에는 이제, 좀 먹기 좋게 쉽게 해주기 위해서, 뭔가 좀 제품을 다 약포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줬죠. 만들어줬죠. 근데 그런 거조차 사실 아메이에서 불허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잖아요,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 제품들이 더블엑스도 다 까서 두 알씩 먹어야 되고 또 이것 까야 되고 저것 까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게 뭐예요? 맨스펙, 우먼스펙, 틴스펙, 골드펙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SOP랑 활용해서 그렇게 전달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전달 시 특히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 즉 의약품인 것 마냥 선전하지 말아라. 예, 과거에는 뭐 의사 가운 입고 암을 고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대요. 그러시는 분들은 없죠. 하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좋은 건 알지만 의학 허가를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친다, 특정 질병을 고친다라는 말은 하지 마시라. 예, 예방 차원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꾸준히 비타민을 섭취한 분들의 우수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빗대어서 내 경험에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메이 제품 수출 및 수입 이런 거 하시는 분 없죠? 예. 이건 넘어가고요. 자, 6개월 비활동 규칙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이유로 아메이에서 회원을 탈퇴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아메이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최소한 6개월 동안 아메이적인 행동을 하지 못해요. 6개월 후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 새롭게 회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AP도 갈 수 없고요. 아메이와 관련된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2년 이적 금지는 뭐냐면 로스 아까 LOS라 그랬죠. 그 LOS 상에서 탈퇴를 했다가 다시 그 LOS로 붙으려면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대요. 만약에 이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쉽게 서로 간에 이동이 가능하겠죠. 예. 그리고 나만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밑에 파트너들을 내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내가 나의 또 어떤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다 떼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만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사업이 될 거예요. 아메이의 본질과는 다르게. 그래서 아메이가 이런 것들을 정해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속한 월드와이드 드림 빌더스 코리아의 윤리 강령입니다. 이거는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야 될 준수 의무예요. 나의 노력으로 구축된 네트워크가 나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는 비즈니스다. 다시 말해 내가 99번을 잘해도 한 번의 표정과 한 번의 말로 내 소중한 파트너와 소비자를 떠나보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어떤 일이든 아메이 사업과 관련해서 처음 내가 시작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스폰서와 상담하도록 한다. 예, 특히 남자분들 어떻게 하면 제품을 쉽게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근데 아메에서 정해놓은 룰 외의 것들을 잘못하다간 이 사업을 망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게 헷갈린다. 시스템에서 들어보지 못한 일인데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여러분의 상위 스폰서님과 꼭 상담하고 시작하든지 아니면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부정적인 크로스라인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스폰서에게 상의해라. 저는 심지어는 신고해라라고까지 얘기하는데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자꾸 형제 리더님이 스폰서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나한테 물어보거나 혹은 뭐 다른 형제 라인의 상황을 자꾸 물어보거나 뭐 이런 것들은 크로스라이닝의 징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드시 스폰서님에게 상담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그 형제 라인도 삽니다. 그런 선의의 마음에서 스폰서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이건 고쳐 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동을 삼가해라. 이거는 뭐 아메이를 떠나서 어디 가나 그렇죠. 예를 들자면 한 리더님이 피부 트러블이 너무 심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그래서 아티스트리가 잘 안 나가. 근데 내가 우연치 않게 만났어. 근데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저번보다 더 피부가 뒤집어지셨네요?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말 쉽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좀 나아지고 계시네요. 아니면은 그런 그분이 좀 불쾌할 수 있는 그런 만한 언동은 아예 말씀을 꺼내지 마세요. 뭐 스타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분의 자제분에 대해서 뭐 지적을 하거나 이런 것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사업자 간의 금전 관계는 늘 깨끗해야 된다. 서로 돈 빌리고 막 그러지 마세요. 이게 큰 돈을 빌릴 리는 없겠지만 이 작은 돈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문제는 빌려준 사람은 그게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기억을 해요. 근데 빌려간 사람은 작은 돈이면 까먹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돼요.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근데 가끔 이제 우리가 같이 밥을 먹거나 식당에서 먹을 때 이제 한 명이 내고 이제 돈을 받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 내가 지갑을 안 갖고 왔거나 아니면 현금이 없어서 그러면은 그 보는 앞에서 바로 그냥 요즘은 뭐 카카오톡이나 토스 같은 걸로 바로 넣어주시고 가급적이면은 꼭 그런 걸 자기가 먹을 거는 더치페이 할 수 있도록 챙겨갖고 다니셔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릴게요. 상호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되면 너무 당연하고요. 과대 광고하지 말라는 건 마찬가지고요. 일과 술의 거리는 항상 멀리합니다. 자, 멀리는 하되 끊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술의 힘을 빌려서 내 용기를 대신 전하거나 그가 술에 취해서 혹은 술의 기운으로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내가 착각해서 이 사업이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라는 말이죠. 당연히 간단하게 술을 먹으면서 맥주 한 잔 혹은 집에 초대해서 와인 한 잔 정도는 해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술을 진탕 먹여놓고 그래 아메 하기로 했지 하기로 한 거다. 그 다음날 그 친구 기억합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저도 술은 잘 못하지만 술을 좋아하는 친구랑 초기 때 그 친구에게 사업 설명을 한다 그러고 술을 잔뜩 먹여놓고 취했을 때 막 했던 기억이 나요. 제정신을 못하겠더라고요. 절대 아무 쓸데없다. 술값만 아깝다. 이런 말씀 드릴 것 같고요. 자, 불평, 비평, 비난 등 부정적인 말 전달하지 마시고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업에 임합시다. 그래서 우리 감사일기 쓰자고 하잖아요. 감사로 가득 채워, 긍정으로 가득 채워야 이 사업이 견뎌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사업은 소통하는 사업이에요. 소비자에게 내가 아메이
하는 비즈니스 오너로서 소통해야 되고요. 내가 또 누군가를 내 파트너로 같이 이 사업을 꿈을 향해 전진하고 싶다면 그와 함께 소통을 한다는 건 뭐예요? 신뢰를 쌓아간다는 거죠. 우리 탱커화 중에도 신뢰 쌓기가 있잖아요. 자, 보면 귀를 훔치는 소통이 아닌 마음을 훔치는 소통꾼이 되자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예. 그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사는 일이에요. 진정성이 있어야겠죠. 연기하는 건 금방 들통나요. 예. 그가 진정으로 아메이의 제품을 먹고 건강해지기를, 이뻐지기를, 그의 아이들도 무럭무럭 잘 문제없이 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품을 전달하고요. 아메이 사업을 후원할 때는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평생 여행 다니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겠죠. 그래야 그 진정성이 전달돼야 그가 아메이 사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메이 사업도 관심이 있고 나와 함께 하는 믿음이 생겨서 이 사업에 훨씬 더 빨리 조인되고 또 제품도 잘 쓰게 되겠죠. 자,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첫걸음은 뭐니 해도 경청이다. 자, 우리 머리에는, 우리 얼굴에는 귀가 2개고요. 혀가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입이 2개였다면 엄청 시끄럽겠죠, 이 세상이. 귀가 2개란 말은 뭐냐면 당신이 말하려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남의 말을 들으려는데 초점을 맞춰라. 그게 도리다. 그게 서로 인간관계의 기본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사업을 배우고 나서 내가 필드에 나가서 이제 누군가에게 제품을 설명하거나 플랜을 설명할 때 항상 저지르는 오는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내 말만 자꾸 하려고 그래. 회사는 어떻고 제품은 어떻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업이고 우리 스폰서님은 얼마를 벌고 막 이런 것들 자꾸 주입한다고 그 친구가 기억하지 못해요. 차라리 그 친구의 상황을 경청해서 그 친구의 핫버튼과 니드를 알아내고 제품이라면 정확히 그 친구가 필요로 하는 제품들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뉴트라이트였던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생각보다 정수기나 아티스트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듣지 못하면 경청하지 못한다면 그 친구에게 제품 전달이 안 되겠죠.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하거나 후원을 할 때도 이 친구가 정말로 갖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꿈이 뭔지에 대해서 그 친구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또 묻고 되묻고 리액션 하면서 잘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만 하는 스폰서가 좋으세요? 잘 들어주는 스폰서가 좋으세요? 그거란 말이에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그리고 아다르고 어다라는 속담이 그냥 있는 게 아니겠죠. 말 조심하시고 많이 들으시고 한번 생각하고 말을 내뱉으시라라는 거예요. 자, 자세와 자기 이미지. 자세는 우리 사업의 전부와 같다. 자, 여러분의 선택. 아메이로 멋진 결단의 선택을 하셨어요. 자, 그럼 뭐가 더해져야 되냐면 여러분의 자세가 더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 멋진 시스템, 멋진 플랜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욕망의 자세와 제대로 된 시스템적인 자세가 결합이 되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떤 자세를 갖추자?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건 핀에 관계없어요.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자. 내가 조금 아메이 안다 그래서 미팅에 소홀하고 누군말에 듣는 것에 소홀하고 한다면 절대로 나중에 분명히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학습은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배움을 멈추면 성장도 멈춘다. 이건 다이아몬드도 예외가 아니더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정적인 자세. 열정이 없죠. 왜 나한테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항상 100도씨에 물이 끓는데 내 열정이 항상 100도씨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그럴 수는 없지만 내 온도가 훨씬 더 내려가서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내면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텐코아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책 읽기와 음원 듣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꼭 해요. 거기다 미팅 참석도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지만. 자, 어차피 이 사업은요, 꿈이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이 또 아메이를 선택해요. 그러면 내 꿈과 내 Y를 계속 되뇌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초기에 들었던 그런 음원들 중에 좋은 것들은 여러분이 핸드폰에 딱 저장해 놨다가 내가 좀 마음이 흔들리거나 좀 답답하거나 할 때 들으세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음원도 많이 들었지만 저희 마음이 좀 다운되고 좀 갈등이 생기고 할 때는 무조건 스폰서님을 찾아갔어요.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왜? 모든 사례들이 스폰서님한테 다 있어.
예. 바로 내 위에 스폰서님이 나와 핀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 업라인 보석 이상의 스폰서님 찾아간다면 스폰서님이 다 겪었던 일이에요. 그걸 다 조언을 해주실 거다. 자,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방법도 제시하실 거예요. 예. 때로는 자, 내일은 아메이를 싹 하지 말고 하루를 너를 위한 힐링 타임을 가져. 아니면 나와 같이 힐링을 하자라는 또 방법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예. 왜? 이 사업은 손을 잡고 멀리 가기를 원하거든요. 예. 순간에 내가 복닥임이 있다 할지라도 다 그런 것들은 성공한 리더들, 성장한 리더들은 다 겪었던 일이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지? 왜 나만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실 거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자세.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출발해요. 예. 아메이가 뭐 SP가 되고 PT가 되고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면 엄청난 보상, 엄청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를 보고 듣고 배워요. 예. 근데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자신감이 없다라는 마음이 들죠. 처음엔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헛수고가 없는 노력들을 계속하면 그런 노력들이 쌓여서 내 흔들리는 믿음들이 견고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사업이 나와 적성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계속 반복을 하면요, 이 사업이 내 몸에 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 단 시스템처럼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할 때 여러분의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의 파트너에게도 제대로 복제시키고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걸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은 분명히 바뀌고 있고 변화하고 있고 여러분의 노력들이 여러분의 실력으로 쌓이고 있고 결국 그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의 성장으로 폭발할 거다라는 걸 믿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당한 자세예요. 처음에는 그래요. 왠지 물건 파는 것 같고 영업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게 꼭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업은 결국 죽을 때까지 물건을 파는 일인가요? 죽을 때까지 영업만 하는 일인가요? 그런 거 아니죠. 처음에는 그런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왜? 소비자를 만들고 제품을 설명하고 누군가에게 플랜을 알리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이 바뀌고 그의 인생도 바뀌어줄 수 있다면 훨씬 더 당당하게 전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만약에 이 사업이 선착순의 사업이라 내가 먼저 하고 내가 후원하는 사람이 결국은 계속 내 밑에서 내 PB를 받쳐주고 내 네트워크를 받쳐주는 일의 종류의 시스템이라면 이거 이상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사업은 뭐예요? 수입의 역전과 핀의 역전이 가능한 일이고 일상 다반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알려주시란 말이에요. 왜? 당신이 나보다 지금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훨씬 더 높은 핀에 가 있을 수 있어. 그 기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난 너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는 매출을 많이 올리는 파트너, 초대를 잘하는 파트너 물론 좋지만 기본적으로 자세가 좋은 파트너를 스폰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분들이 스폰서님이 멋진 큰 핀을 도전하실 때 내 손을 딱 잡자고 프로포즈 해주세요. 예. 성공의 빙산이 있다면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처음에는 저분은 학력이 높고 지식이 많고 재력이 많고 또 굉장히 스킬도 많고 그런 분들이나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나 보다 성공하나 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밑을 받쳐주는 이 사업의 99%는 뭐다? 그분의 노력과 자세와 열정이었다라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건 보이지 않아요. 예. 근데 그 기반 위에 거기에 나의 배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이 된 거죠. 자, 나는 왜 안 될까라고 고민하셔요. 예, 이거 사업 설명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린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들 혹은 여러분들, 자, 직장을 다닐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전날 상사한테 꾸지람을 들으나 출근을 하죠. 거기다가 지하철에서 내려서 버스에서 내려서 지각할까봐 엄청나게 뛰어요. 비를 맞고도 막 뛰고. 그게 직장인 마인드예요. 최소한 직장인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영업은 어떨까요? 훨씬 더 하죠. 내 사업이잖아요. 내가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고 갑자기 자영업 외에 어떤 부수적인 나의 취미생활로 문을 안 열고 그러는 자영업은 망해요. 내가 셔터를 열어야 매출이 일으켜지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설령 그날 손님이 안 와도 끝까지 사장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야 돼요. 오픈 시간과 클로징 시간은 무언의 약속이거든요. 고객과의. 그걸 지키지 않으면 금세 손님은 다 끊겨요. 예. 자, 그게 자영업의 마인드예요.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우리가 보증금을 내고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못한다고 자르지도 않아요. 제명당하지도 않아요. 비 오면 안 오고 날씨의 탓, 내 컨디션의 탓, 우리 아이의 컨디션의 탓, 예. 그리고 그냥 왠지 이러면서 이제 미팅도 안 나오고 뭔가 또 약속도 안 지키고 스케줄은 짜놨지만 하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만성이 돼요. 결국 뭐예요? 내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업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CSC 미팅을 알려드리는 것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이런 것들을 해보고 이렇게도 경험해보고 또 거절도 당해보고 이런 것들을 빨리 해보셔야 돼요. 횟수의 싸움이에요. 예. 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 둥 마는 둥 발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쉽게 그만두진 않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는 이런 분들을 뭐라고 탓할 수는 없어요. 왜? 자기만의 비즈니스 스케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메이 사업을 관두진 않아요. 하지만 동남아 아메이를 하는 거죠. 예, 동네의 남아도는 아줌마들에게 물건을 파는 일을 해요. 스몰 비즈니스죠. 두억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스몰 비즈니스. 잔디형이에요. 예. 크질 않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예, 계속 6%, 9%, 12%, 6%, 9%, 3%, 12%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고요. 민들레형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확 자라요. 예, 민들레는 1년 초에요. 봄만 되면 훅 자라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씨앗이 생겨서 막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장작에 불 붙는 형태인 거죠. 예. 이런 분들은 처음에 SP를 외치지도 않아요. 다이아몬드도 안 외쳐요. 크라운을 외쳐요. 그러다가 없어져요. 예. 그 뒤치다거리를 위에 있는 스폰서가 다 해야 되죠. 이런 분들은 되지 마시라. 예. 물론 동기부여 받을 수 있어요. 순간 열정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아메이 사업의 중요한 건 뭐다? 순간의 온도가 아니라 그 온도를 유지시키는 꾸준함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대나무형이죠. 처음엔 조금 더디게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양분을 머금고 배움을 꾸준히 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대나무는 자고 일어나 보면 엄청나게 자라있죠. 예, 그런 멋진 그런 사시사철 푸르른 에버그린 대나무형이 되셔야 되고요. 죽순들도 엄청 많이 만들어지죠. 예, 여러분의 네트워크도 그때 폭발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세와 자기 이미지. 내 이미지가 너무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점포를 갖지 않았어요. 그냥 내 몸이, 내 표정이, 내 말투가 그냥 스스로 걸어다니는 아메이 비즈니스 센터예요. 예, 그렇죠? 거기에 또 우리 집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예, BTS도 그러잖아요. yourself, love yourself라고 하잖아요. 스스로에 대한 사랑을 가지시고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고 예, 또 여러분을 돕는 스폰서들이 너무 강하다고 믿으시고 예,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죠.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메이 사업은 단점을 바꾸는 사업이 아니라 장점을 극대화하는 사업이에요. 내가 이런 부분은 소홀할 수 있어도 이게 뭐 물리적으로 고쳐지지 않거나 물리적으로 이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팀워크 사업이다. 결국 여러분 밑으로 나올 여러분의 많은 멋진 파트너들이 팀워크를 이뤄서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켜 줄 거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단점들을 채워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희 부부의 개인기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예, 뭐 엉망변신 꿈도 못 꾸는 일이었어요. 근데 훌륭하신 스폰서님과 더 훌륭하신 또 파트너님들이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해서 함께 성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셀프 이미지랑 나라면 나와 함께 사업하고 싶어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파트너가 나오면 좋을까? 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대박이지. 와, 완전 뭐 로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 혼자도 건사하기 힘든데 또 나 같은 게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세와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이해를 갖고 셀프 이미지를 완성해 나가라. 그게 꼭 외모뿐만은 아니다. 외모도 비즈니스답게 꾸며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마음 자체도 비즈니스 마인드로 무장해서 나가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비전과 가치죠. 이런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꿈을 이루어주는 아메이는 최고의 수단이다. 저는 그래서 선택했고요. 예, 이게 만약에 어떤 조건을 따진다면 저는 아마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이미 성공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로 정해져 있기 마련이고 나머지는 들러리 있게 뻔하니까. 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뭐 사업 설명 때 많이 들으셨죠? 아메이는 투자 비용도 없고 점포도 허용하지 않고 리스크도 없고 유행도 타지 않고 그래서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이고 무엇보다 로열티 한 푼 없이 시스템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불특정 다수가 어떠한 자격 요건, 학력, 재력, 재능, 나이, 지역, 성별에 전혀 관계없이 아메이가 제공하는 멋진 시스템, 패밀리가 제공하는 시스템, 그리고 더 강력한 스폰서링 시스템을 가지고 성장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공을 위한 6가지 믿음으로 무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배우고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찰하세요. 예. 첫 번째, 회사에 대한 믿음, 말할 것도 없죠. 제품에 대한 믿음, 두말하면 입 아프죠. 예. 그 다음에 아메이가 주는 플랜에 대한 믿음, 지금 여러분에게 바뀐 보상들로 생각하면 훨씬 더 믿음이 가죠. 시스템과 스폰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공자의 경험에 대한 믿음. 그래서 CCHH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라는 믿음. 이 6가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한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거절도 즐기게 되고요. 예. 아주 작은 기복도 여러분들이 건너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그렇게 계단을 오르듯이, 예, 마치 다단계처럼 느껴지지만 계단을 오르듯이 그렇게 성공하는 일이 맞아요. 예, 여러분의 이번 달의 목표, 단기 목표와 나의 1년의 목표, 회계년도의 목표인 중기 목표와 3년, 5년 플랜인 장기 목표를 꼭 세우시고, 제가 세우시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걸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시면 돼요. 어떤 방법으로? 처음에는 의지를 내서 배우고 행동하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예, 특히나 지금 이 사업을 막 알아들으신 분들 절대로 이 리듬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습관 들일 때까지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메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내 거가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핀업을 도전하실 거예요. 그때는 이때까지 했던 것들의 행동의 횟수를 늘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꼭 해내고 싶은 목표를 여러분들이 도전 선포를 하신다면 그 행동의 강도를 높이시면 돼요. 예. 집중과 몰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쌓일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사례들이 쌓이고 여러분의 경험들이 쌓이겠죠. 그거를 여러분의 팀에게 복제시키고 돕고 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성장시키려면 보다 내가 그런 것들을 빨리 겪어보고 경험하고 핀업하면서 이 사업을 제대로 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메이의 3333이라는 성공 법칙을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데 3일을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요. 3일을 집중한다고 내 주변의 환경, 아메이 비즈니스적인 환경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 뭐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게 또 3일을 집중한 그 마음을 가지고 3주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내 판이 바뀌어요. 어딘가에서 홈파티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누군가가 제품을 써주고 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가 나와 함께 홈미팅의 초대를 따라와 줄 것이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면 이 사업이 이상한 거예요. 3주를 집중해 보세요. 스케줄을 가지고 투두 리스트를 써가면서 스폰서에게 피드백하면서 해보세요. 그렇게 3개월을 집중하면 여러분 여지없이 여러분의 피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3년을 집중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어요. 그렇게 또 3년을 내가 습관들인 만큼 내 팀과 함께 집중해 나간다면 우리 아이의 미래도 바뀌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예,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이 법칙대로 한번 꾸준히 매일매일을 비즈니스답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꺼졌네. 자,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꾸준함이에요. 예. 연속성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한 거 뭐예요? 페르가르땡이 한 건 이미 결정한 거는 빠르게 실천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꾸준함과 액션, 실천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누구나 다 멋지게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 마지막 6주차 마치겠고요. 여러분 1주부터 6주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끝으로 6주차 마지막으로 저희 패밀리의 탑 리더님이신 크라운 앰버서더 이재한 리더님의 랩업으로 이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